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한국사용역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3 3월 모의고사고요. 사실 이 고3 시간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는 한국사도요 준비를 해야 되죠. 고1 때는 내신용으로 많이 했을 거고 보통 1학년 때 한국사 많이 하니까요. 고3 그리고 이제 고2 때는 잠시 안 하다가 고3 때 한국사를 다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긴 한데 아무튼간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4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1등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아주 막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너무 크게는 부담 갖지 말되 40분 넘을 수 있도록 1등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빨리 할 거예요. 1번 가겠습니다. 힌트 가지고 바로바로 풀이하겠습니다. 1번 농경 목축 시작된 거는 네, 신석기죠. 구석기 때는 이동했다가 신석기가 되면서 이게 정착이 되는데 구석기, 신석기를 가르는 기준이 정착하냐 이동하냐가 참 중요하죠. 즉 농경 목축을 잘 하냐 뭐 그런 건데 네, 빗살무늬 톡이 있지요.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간석기죠. 신석기의 대표적인 부분. 1번은 청동기, 0번은 아마 초기 국가의 부여일 거고요. 중국 이건 뭐 많으니까 아무튼 삼국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됐습니다. 패스할게요. 자, 이번에는 지역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역을 뭔지 몰라도 지금 도시가 다 나오니까 풀 수 있죠. 잠수함 때 도읍을 옮긴 곳은 네, 평양이죠. 네,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역시 고려시대 때 평양에서 했죠. 답은 바로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원산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원산 총파업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항을 한 곳, 그리고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의 수도라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공주는 백제의 웅진이었던 적이 있죠. 수도. 경주는 물론 뭐 신라의 수도도 있긴 하지만 신라의 도읍지였죠. 그리고 고려 무신정권 초기 때 신분해방 아니면 뭐 농민 반란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민 고향이기도 하고요. 3번. 자, 이번에는 국가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독도 상품과 유교 경전을 수행하는 것, 이것은 신라이겠죠. 신라 때 관리를 조금 더 이 귀족적인 성격 말고 좀 실력으로 이제는 뽑겠다.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튼 신라 문제. 답은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답이 1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주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학 네, 좀 기억해 주시고 통일신라 때쯤 돼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다음 사비를 천도하는 것은 백제성왕, 여진정벌 하는 거는 윤관, 네, 고려 시대 때. 시전상의는 원래 조선 후기 때도 있었고 조선 시대 때 있었는데요. 이게 이때가 되면 독립협회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개항기 이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또 절이 나오고요. 합천 해인사 딱 8만 대장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8만 대장경은 맞지만 여기서 묻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백제가 분명히 나오고요. 후삼국 통일을 기여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태조 왕건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야 하냐면은 2번이죠. 태조가 호족의 힘을 입어서 건국을 했는데 그래도 지방 세력들이 워낙 세다 유력하다 보니까 그쪽에 나름대로 관리를 심어주는 거죠. 만약에 그 지역에서 불순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 대빵인 사신관을 처벌하는 제도 2번이었습니다. 1번은 조선의 정조고 이거 구역 입국 조선은 갑오개혁되죠. 이거는 백제, 이거는 신라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태조 왕건에 관한 얘기였다고 하니까 아무튼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명학소 나오네요. 망이 망소이 이름도 참 대충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가 말했던 아까 잠시 말했던 무신집권기 때 신분해방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인상 요구 이런 여러 가지 네, 하층민들의 해방 운동이 발생했던 여러 가지 봉기가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국가라고 쓰니까 고려여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국 사람 이것도 역시 네, 신분 해방이라든지 세금 이런 거 관련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좌우지간에 고려를 골라야 되니까 고려를 묻는 거는 바로 뭐였을까요? 네, 속현이죠. 그 고려 같은 경우는 조선과 달리 고향, 향촌의 구분이요. 주현이랑 속현이 따로 있었습니다. 메인 타운이랑 좀 서브 타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는데 주현이 한 3개 정도 속현을 좀 거느리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을 곳곳까지 조선에 비해서 중앙 집권이 좀 잘 안 된 모습이에요. 조선 돼야지 모든 마을에 국가의 힘이 들어가죠. 근데 고려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호족도 마을에 좀 셌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힘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현의 의지를 많이 하고요. 거기 딸려있는 세 개의 속현 이런 것들은 주현에게 좀 나름 자치 정도? 뭐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유력 세력에게 좀 맡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의 유력 세력이었던 향리에게 힘이 좀 많이 실렸죠. 조선되면 그게 좀 많이 줄어들고요. 1번은 백점 일제강점기 때 내용이고, 이거는 신라 얘기죠. 특히 통일신라 얘기고요. 이거 조선 후기, 이거는 19세기 초반에 홍경래난 벌어지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6번 팔만대장경 그렇게 바라던 게 나오네요. 다음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 이것도 고려 문제였습니다. 직지심 표절, 또 고려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시대는 좀 다른데 국가를 묻는 거였으니까 이 나라의 문화니까요. 최정사는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유명한 달력지, 네, 뭐 그런 달력을 뭐 시간을 표현하는 역법서 그런 거고요. 2번은 백제, 뭐 무료강릉이니까요. 네, 그리고 삼국사기가 깼고 이건 고구려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석가탑이죠. 신라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주에 있고요. 7번 공통으로 실시한 정책을 봤을 때 지금 국왕중심의 통치 질서를 조선 이후로 태조 이후로 좀 갖춘 사람은 태종이죠. 태종이고요. 그리고 단종 폐위된 다음에 조선의 왕이 된 사람 계유전나로 유명한 내가 왕이 될 사람인가 그 유명한 관상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정재 역할을 했던 세종 소양대군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정변이 제가 말씀드렸던 계유정난입니다. 이런 건데 답은 몇 번일까요? 둘 다 왕권을 강화시켰으니까 4번이겠죠. 육조 직계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에게 명령 전달하는 거. 의정부는 이 왕의 정책을 좀 거르는 성격이 있으니까요. 이거 안 거르겠다는 거죠. 바로 육조한테 이 집행기관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대종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 경제정책 중에 하나고요. 별기구는 조선이 개항을 한 다음 거의 뭐 신식군대를 만드는 그런 부대 이름이지요. 골품용 신라거고 이거는 공민왕이 만들었습니다. 공민왕 고려 말기 때 맞죠? 자, 혹시 뭐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8번 전쟁 중에 있었던 건 이거 딱 봐도 임진왜란 아닙니까? 네, 뭐 다른 것들 풀이 안 할게요. 답만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답은 바로 권율, 네, 행조대처. 참고로 이순신보다 권율이 짬이 더 많았었어요. 그 계급이 더 높았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9번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쉽게 넘어가지만 임진왜란은 거의 뭐 고정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농법에 확산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모신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모내기 농법이고 원래 조선 초기 때도 있었는데 이게 좀 워낙 도박이에요. 비가 엄청 오면은 잘 되는데 비가 안 오고 막 흉년되기 때문에 이게 물을 잘 모으는 수리 시설이 발달돼야 물을 많이 모아서 아주 생산량을 몇 배 높일 수 있는 모내기 방법이죠. 조선 후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광작이죠. 2번. 그러니까 뭐 모내기가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덜 필요해도 생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땅에는 사람이 좀 적게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넓게 지어지는 땅 해서 광작이죠. 우경 도입하는 거는 지증왕 때입니다. 신라의 왕이 왕되고 신라가 신라 국호로 정해지는 그 시기가 되죠. 노급 폐지가 되는 거는 신문왕 때, 그 한창 왕권 강화시킬 때 통일신라 초기고요. 이거는 고려의 그 경제정책 중에 하나고 중요한 거죠. 농지기업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자마자 아주 큰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친일파 청산, 반민특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5번을 합니다. 농지기업법. 지주를 없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작농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10번은 실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로 뭐 풀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학이니까 2번입니다. 따로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이거는 지나가고 참고로 5번 같은 경우는 고려 때의 얘기고요. 보통 진울이라든지 의천, 특히 진울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1번.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고 있고요. 러시아 공사관 머무르고 있고 이거 그 고종 황제께서 이때는 고종이 화장 황제가 아니었지만 대한제국 때 되니까 아무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는 사건이죠. 아간파천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을밀사변 때문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것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은 다라마 중에 하나일 건데 사실 러시아 공사관을 옮긴 다음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제국 수립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 공사관을 이미 고종이 갔습니다. 그래서 항공을 하죠. 다시. 네, 그렇게 됩니다. 혹시 뭐 이것도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12번입니다. 가인물이 누구일까요? 양반의 편지 일부 그리고 경복궁 중건 원납전. 보통 그 수능 한국사를 제가 많이 풀어봤는데 모의고사 포함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주인공이 된 문제는 이번에 처음 봅니다. 근데 지금이니까 뭐 나중에 이게 주인공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이 답인 적은 거의 없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로 주인공으로 됐네요. 좀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아무튼 답은 몇 번일까요? 척합이 걸림이죠. 하도 막 그 외세가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막자 국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나라 안정부터 일으켜야 되는. 사실 흥선대원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던 거죠. 보통 왜 수교 거부하는 입장이 되게 많아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물론 비판할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이런 양면의 부분을 다 보면서 인물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답은 4번입니다. 다른 것도 역시 뭐 풀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이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 유명한 거네요. 이것도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일단 우리가 많이 당했어. 뭘 당했냐? 일본에게 외교권을 피탈당하죠. 이 사건이 뭐였습니까? 을사늑약입니다. 그럼 을사늑약의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왜 늑약이냐? 조약이라는 게 원래 국가와 국가 간의 대빵들, 즉 국가의 대표가 서로 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늑약은 우리나라 황제 도장이 없었죠. 고종 황제 도장이 아니고 외무 대신 도장이 다른 임시로 있었던 느낌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제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을사늑약이고요. 답은 통감부 1번이죠. 통감부가 나중에 일제 강점기가 되면은 조선 총독부로 바뀌고요. 일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건 독립협회에 관한 얘기고 이건 1920년대에 사회주의자랑 그 반체제주의자, 즉 황제 그 당시 일본 천황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법이었죠. 이거는 조선뿐만이 아니고 일본 식민지뿐만이 아니고 일본 국내에도 일본 내에서도 적용된 법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가보기 여기를 나시기 때 벌어진 가차 여차여차는 법 그런 거고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결과죠. 원산이랑 인천이 같이 개항이 되죠. 14번 일제 통치 헌병경찰 토지소서 사업 딱 10년대 나와야 되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초기 때 모습이죠. 제가 지금 고1, 고2, 고3을 다 풀어봤는데요. 다 10년대가 나왔어요. 셋 다 10년대가 나오네요. 답도 비슷하겠죠? 같은 맥락의 시대의 문제였으니까. 답은 4번이죠? 예, 조선 사람들 때려야 된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일본 지배자들 생각이었습니다. 자, 바로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허니옥조는 아까 언급됐던 독립협회 있죠? 이 독립협회에 그 주도가 돼가지고 고종에게 제출한 문서입니다.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장룡령은 조선 정조의 친위 부대였습니다. 나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고요. 대한민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도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있고 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있는데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70년대입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15번.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 신안촌 건업에 대한 국민 이건 좀 어렵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한국사 고등학교 내용이 다 나오고요. 정말 간단하게 봐도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요. 뭐 만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국민의회고요. 건업회 신안촌이니까요. 여기는 연해주대가 되겠습니다. 연해주. 지금으로 치면은 뭐 지금도 연해주라 불리긴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네, 지금 소련 땅, 옛날에 소련 땅, 지금 러시아 땅인 곳이죠. 네, 여기서는 5번이 수립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5번이 15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틀릴 것도 없어요. 사실 다른 게 다 답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뭐 그나마 이제 4번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요. 4번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미국과의 외교, 유럽과의 외교를 추구했던 그런 단체,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상하이에서 있었던 거고요. 3번은 이거는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조선 후기 때 얘기고 청해진은 장보고 통일신라 이것도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거죠. 산동반도에 있었던 거고요. 16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그냥 생략하고요. 정인보, 조선어 학회 뭐겠습니까? 딱 느낌이 뭔가 조선의 민족 티큰 느낌 안 듭니까? 딱 민족문화 수업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 달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진짜 얘기하고 싶긴 한데 뭐 한두 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베나로드 같은 경우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일제강점기 거의 무르익을 때쯤 뭐 아주 더 최악으로 다다를 때죠. 학생들 중심으로 농촌에 들어가서 뭐 국제 정세, 언어,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봉사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거였습니다. 브나로드. 브는 인, 러시아어로요. 인이란 뜻이고 나로드는 국민이란 뜻이거든요. 민중 이런 의미입니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투이기도 하고 인이기도 하고 그래요. 좌우 합작 운동은 그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립한 직후에도 있었습니다. 신간에 관련된 게 2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한 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발언을 하죠. 남한만 단독 정부 만들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항으로 그 좌우 합작 관련 것도 있었죠. 아무튼 뭐 이거는 혹시나 이것도 역시 댓글 달아주시고요. 설명이 필요할 때. 17번. 이것도 고위 문제 나왔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요. 김익상, 나석주, 최수봉, 김원봉 다 의열단이죠. 한인애국단이랑 의열단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네. 한인애국단은 뽕자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뽕자가 들어가긴 하는데 한인애국단 사람들은 뽕자가 중간에 들어가요. 이뽕창, 윤뽕길. 여기는 다르죠. 아무튼 그래요. 답은 5번입니다. 답도 똑같네요. 신채호라는 인물이 조선혁명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신채호가 이 의열단의 어떤 문헌적으로 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행동을 옮긴 사람들이죠. 1번은 신민회고요. 신간회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대한제국이 일본 빚 갚으려는 거였고요. 이건 동農民 운동의 일부분이고요. 이거는 정밀의료가 관련되어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과연 이게 5.18 민주화운동인지 6월 민주항쟁인지 4.19 혁명인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4.19 혁명은 이승만 하야와 관련돼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발생했어요. 국한적으로.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 말기에 전국에 거쳐가지고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6.25 선언으로 가죠. 노태우 나오네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의 당수가 노태우였습니다. 아무튼 이 민주화에 대한 옳은 설명, 직선제를 이끄는 거죠. 호혼철폐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간선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자는 거죠.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1번이 바로 4.19 혁명인데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18번이 어떻게 보면 조금 15번도 어렵지만 18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을 좀 정확하게 구분 안 했으면은 1번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강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강주 항일 학생 운동입니다.
이건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이건 가보개혁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 6.30인가요? 아무튼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그 서울 탈환했고 여러 가지 얘기 많죠? 이 전쟁 뭘까요? 북한군 뭐 가히 잘리는 모습 이건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뭐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5 전쟁도 잘 나오니까 꼭 좀 보시기 바랄게요. 답은 2번이죠? 네, 너무 쉽습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라서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청산리 전투와 보노 전투 이후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거는 제너럴 쇼노 사건 이거 때문에 이제 심의 양료로 좀 이어지죠. 이거는 박정희 시기 때 만들어진 거. 6.15 공동선언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6.15는 2000년대의 김대중, 김정일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이었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독립된 직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정부를 만들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회의가 바로 5번 내용입니다. 20번. 네, 아까 제가 말했던 6.15 있죠? 지금 나오네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처음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평양에서 개최되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에서 남북이 맺어진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2차는 최근에 정부가, 이 문정부가 추진했던 바로 2차 정상회담이고 1차는 2000년 이때입니다. 6.15 나오죠? 네, 6월 6.15 됐네요. 숫자도 맞습니다. 전주활약은 동학농민운동, 이건 1940년대에, 40년대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는 직전에 그 국회의원 뽑기에 선거이고요. 총선거니까요. 총선거네요. 그렇죠? 네.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때 생겼던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몇 번이었습니까? 네, 5번입니다. 여러분 정리 잘 됐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 문제가 아주 조금 어려졌습니다. 네, 그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진 것 같아요. 뭐 많이 어렵진 않았고, 그 조금 어려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요. 1등급 솔직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상, 줌 있었습니다. 아디오스.